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 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그 한국에 대한 공세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취해온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관심사항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네. 한번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응답이 53.5%로 가만히 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41.4%로 우리 국민의 한 4명 정도는 잘 못하고 있다고 네. 평가하는 걸로 조사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만히 넘는다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좀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금 호응을 하고 있다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각 계층별로 보게 되면 특히 이 긍정적인 답변이 이제 많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30대라든지 뭐 20대 쪽에서 또 40대에서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그 반면에 60세 이상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높게 나왔네요. 그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그동안 발표된 여러 가지 대통령 국정 비주를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층은 이제 주로 3, 40대, 그리고 2, 3, 40대였다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계층이 50대와 60세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일본을 북한에서 일본의 대응의 방향에 대해서는 50대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4.2% 네네.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역시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상당히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봐도 이제 조금씩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충청권이라든지 강원, 제주, 뭐 대구, 경북 쪽은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좀 높은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제 역시 이제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이제 높은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54.9%로 네. 오히려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만히 넘는 걸로 조사됐고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의견도 40%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어떤 지금까지 보여줬던 TK에서 어떤 불신감이 작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40%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구 경북에서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40%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국정 지지율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국민들이 이제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네네. 하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에 대한 사실 의견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강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교적 해결로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더라도 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35.5% 나타났고요. 네, 그게 제일 많이 나왔죠. 네, 그다음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의견이 33%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WTO 제소를 통해서 우리도 막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16.1%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폐기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은 4.6%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더라도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응답을 우리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의견이 35.5%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아베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질문 가운데 그 WTO 제소를 통한 맞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기도 고려한다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강경 대응에 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그 강경 대응에 대한 그 반응이 더 큰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2주 전인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강경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찬성 의견이 그 당시에 6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네.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점점 이제 사그러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강경 대응에서는 일정 부분 국민들이 좀 힘을 몰아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속이 된다면 피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거겠죠. 근데 네네.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외교라는 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좀 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더라도 국민들의 3분의 1 이상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점은 대통령과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완벽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보게 되면은 특히 그 60세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그 경기 인천과 이제 호남 지역을 다 빼고는 그 외교적 해결을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조금 좀 많게 나왔어요. 네. 그것 역시 그 강경 대응 일변도로 가게 되면 또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아마 그것도 외교적 해결 쪽으로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네.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인 네, 거죠. 네, 네. 그럼에도 감안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정부도 해결하고 싶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한일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 우려와 그 걱정이 사실 많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국이 정말 합리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본 조금만 더 하나를 더 첨부하자면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더라도 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 의견이 51%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진영에서는 또 의외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 또 상당히 58%로 과반이 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공화당에서도 본다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의견이 4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역시 정치 진영별로 좀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여론조사 결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의견이 50%가 그 60%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 네. 거는 저는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더라도 강경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18.3%가 네, 그렇군요.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반일 감정은 참 여야가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그 국내에서는 사실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그 불매 운동이 너무 강하게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조사를 좀 했죠.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73.2%로 불매운동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네. 반대한다는 의견은 22.3%에 불과한 걸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연령부를 살펴보더라도요, 이 40대에서는 81.4%가 찬성하는 걸 나타났는데, 네. 이 40대는 소위 말하면 소비력이 가장 큰 세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비력이 가장 큰 세대고요. 이런 세대에서 일본 제품 분매 운동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1.4%로 나타났다는 것은 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매운동은 이제 주로 그 식품이라든지 의류, 그다음에 이제 관광 상품 등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역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업체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거를 또 이게 판매하고 취급하는 또 우리나라 업체들도 또 어느 정도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국의 갈등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가장 가까운 행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불매 운동을 참여를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 아베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번 기회에 한번 깨우쳐 주자 하는 생각이 네. 지금 있는 국민 네. 전반에 지금 확대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지정당별로 보더라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8.3%가 찬성한다고 네, 네. 상당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보더라도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8.7, 반대한다는 의견은 47%. 거의 팽팽하게 나왔어요. 거의 팽팽하게 네. 나타났거든요. 자, 그렇다 본다면은 역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반일 감정은 지금 여야가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정치권에서도 뭔가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는 것이 상당히 감정적이다. 네. 오히려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그러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만 바라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일본 아베는 더욱더 강경하게 나갈 거라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매 운동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또 이를 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무슨 맥주 매출도 2주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네. 일본 여행 예약자 수도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런 거를 현실 지표로 나타났을 때 일본 아베 정부도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가더라도 결국은 자기네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네, 그 네. 본인도 뭔가 해결 방안을 찾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대응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고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양국 정부가 또 양국 정치권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신속한 또 그 다음에 합리적인 그 해결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슈도 많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 정당의 지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죠? 네,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조사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39.2%로 40%에 육박했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뭐, 됐습니다. 네, 25.5%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지정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우리공화당을 넣었는데요. 우리공화당이 1.8%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우리공화당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네, 대구 네. 경북 지역에서 4.3%의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우리공화당의 이제 핵심은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TK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50대에서 지지율 상승률입니다. 네.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3% 나온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6.5%로 네. 하락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이 일본의 영향,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상당히 이번에는 이 지지정당 조사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주 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 지지도가 31.7%인데 이번 네. 조사에서는 39.2%로 나타나서 상당히 높게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지지층이 좀 결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30대에서도 지지율이 45.5%고 40대에서도 지지율이 41.6% 나타났거든요. 네. 이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진보 진영이 초결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정의당 지지율이 이제 6점 별 변화가 없는 거로 조사가 됐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2주 전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무당층이 상당히 이번 주에는 끔폭으로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 이동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변을 한 계층은 지난 2주 전에는 21.6%였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5.1%로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그렇게 좀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RSC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